네, 안녕하세요. 약먹은 토크 김명선. 김지환입니다. 네, 오늘도 K바이오 경쟁력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. 퓨처케미 개발한 그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내용인데요. 오늘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근데 시작부터 제가 또 방사성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얘기를 해서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맞아요. 이거 굉장히 무서워. 우리 방사성 뭐 또 방사선 뭐 이런 거 하면 병원 가면 그거 있잖아요. 노란 동그라미에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그거 붙어 있으면 가기 싫어지잖아요. 근처도 가기 왠지 싫어지고. 무섭고. 후쿠시마 그 사건 맞아요. 이후에 사실 방사능 피폭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공포가 좀 더 커진 맞아요. 측면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이게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면 뭐 진단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고 의약품으로 쓰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. 퓨처캠은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아주 잘 다루는 기업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우선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게 너무 많잖아요. 방사선, 방사능, 뭐 또 방사성이 좀 헷갈리는데 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쉽게 설명하면 전구가 하나 있다고 쳐요. 네. 전구가 있는데 여기서 막 빛을 내뿜어요. 네. 에너지를 품은 빛을 네. 내뿜어요. 그건 방사선. 선. 네,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안 보이잖아요, 네. 눈에. 근데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. 엑스레이, 엑스선이잖아요. 그게 방사선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얼마나 더 밝게 낼 수 있냐. 우리 전구 보면 뭐 50와트, 30와트, 뭐 100와트 그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잖아요. 그 밝기는 방사능, 그 전구 자체는 방사성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사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빛도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얼마나 또 밝게 낼 수 있는지 그 능력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. 그러니까 포괄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리가 좀 되셨나요? 어렵죠. 그러니까 뭐 좀 어렵지만. 어렵지만 네. 그 아까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방사성 동위 원소가 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.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전자레인지 괴담 얘기 한번 해볼까요? 들어보셨어요? 네네네. 전자레인지에 이제 물을 돌려가지고 그걸 식물한테 주면 안 되고 식물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음식 같은 거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? 그 전자레인지 괴담 다 들어보셨죠? 그거 엄청나게 좀 많이 돌았잖아요. 찌라시 뭐 가짜 뉴스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카톡으로 공개해주면서 렌지 음식 데워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전자레인지 괴담은 사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. 보시게 되면 가시광선을 중심,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잖아요. 그 위로 보면 자외선, X선, 감마선 이렇게 선이 있고 그 아래로 보면 적외선,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전자레인지 컵니다.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세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보다도 에너지가 약한데 어떻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모든 걸 다 파괴하겠어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요 파괴하는 건 어디쯤에서 파괴하냐면 요 감마선 요 주변에서부터 물건이 파괴가 됩니다.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좀 갖고 왔잖아요. 알파선, 베타선, X선, 감마선 있는데 감마선 가면 거의 뭐 웬만한 철판 다 뚫고 저기 콘크리트까지 가잖아요. 그리고 이제 X선 보게 되면 이제 몸을 투과하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금속들을 다 투과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. 투과를 하면서 이게 파괴를 시켜요. 작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? 소량을 쓰게 되면 몸에 있는 안 좋은 어떤 종양, 암 이런 거를 파괴를 합니다. 말 그대로 없애줍니다. 치료가 되는 거겠죠. 요게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 되는 거고 방사성 동위 원소는 뭐냐면 이게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동위 원소란 말 아시나요? 우리 원소 주기율표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. 번호 쭉 달려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10번이다 이러면 10번의 원소는 같은 성질을 띠는데 질량이 다르잖아요. 질량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. 성질은 똑같은데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르면 번호를 붙여요. 우리가 뭐 금 64번, 금 65번 이런 식으로. 이게 동위 원소인데 방사성 동위 원소는 뭐냐면 방사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원소를 갖다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게 아까 말했던 알파선, 베타선, 감마선 막 분출하고 남는 쪼개지면서 남는 원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걸 방출도 하고 그렇게 남는 이제 그런 원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위원소는 그 안에서 이제 질량이 좀 다른 것들을 세분화시켜 놓은 거.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리면 요 뭐 보시면 뭐 우리가 구리 알고 있잖아요. 우리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이잖아요. 그냥 전도가 잘 되는. 근데 구리 64번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예요. 그러니까 방사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. 그거 말고도 뭐 금 198,
납 210, 니켈 63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질은 똑같은데 이게 구리 성질, 납 성질, 금 성질 다 갖고 있는데 방사선을 분출하고 또 방사능을 좀 내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우리가 설명이 너무 길었죠. 이게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. 저도 약간 지금 숨이 찹니다. 이 설명을 고생하셨습니다. 과연 구독자들이 네. 이해를 할 수 있을까? 그래도 조금 아까 초반보다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 뭔지 뭐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되게 무서울 것 같다. 파괴 적일 것 같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알게 됐네요. 많이 쓰면 파괴돼요. 네.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 이제 이런 원소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 몸에 굉장히 안 좋고 장기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아주 소량으로 쓰게 되면 또 괜찮은 거고 그 소량을 적절한 위치에 찾아가서 몸 전체에다 쓰면 안 좋겠죠. 정상 세포에다가 쓰면 이 몸이 쇠약해질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뭐 암세포에만 딱 표적으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그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갖다 주게 되면 뭐 치료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서 뭐 진단이랑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퓨처캠은 이렇게 파킨슨병 진단제와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네요. 우선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파킨슨병 치료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? 혹시 몇 년생이세요? 95년생입니다. 95년생. 아, 그렇군요. 적잖이 놀라시. 아, 네. 제가 이거 사례를 들고 온 게 네.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거든요. 아, 한 살 때. 아, 한 살 아니면 뭐 두 살. 두 살. 뭐 네. 그러네요. 96년이면 저는 그때 이제 애틀란타 올림픽에 이제 무하마드 알리는 아시나요? 네. 그 유명한 복서죠. 이분이 이제 성화 봉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하면서 이렇게 성화에 불을 붙였거든요. 네. 근데 그 병이 파킨슨 병입니다. 파킨슨 병 잘 아시지 않나요? 네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인데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분비를 하지 못해서 근육 운동에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도파민은 우리 알잖아요. 편도체 도파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?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이거를 분비를 못해서 이제 나는 이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을 못 드는 거예요. 난 다리를 움직이고 싶고 걸어가고 싶은데 잘 안 걸어가지는 거예요. 뛰고 싶은데 못 뛰는 거예요.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.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파킨슨병인데 이 파킨슨병 진단을 하려 그러면 이제 주사를 맞아야 돼요. 주사를 맞고 펫CT라고 아세요? 들어만 봤어요. CT? 그렇죠. 약을 먹고 들어가서 CT 촬영하는 게 있어요. CT는 뭔지 아세요? 정확하게 모르는데 CT 뭐 MRI 뭐 이런 거 아, 이분 진짜 건강검진 할 때 하지 않나요? 제약바이오 기자 심각하시네. CT는 뭐냐면 엑스레이는 딱 단면적인 것만 찍는 거잖아요. CT는 뭐냐면 360도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거를 붙여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게 CT입니다. 그러니까 펫CT는 뭐냐?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찍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잖아요. CT는 약을 먹고 찍으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형광물질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반짝반짝해서 장기가 이제 보이게끔 만드는 게 펫입니다. 그러니까 펫CT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몸 전체를 3D 구조로 입체화시켜서 장기를 찍는 게 펫CT입니다. 명확하게 이해가 됐죠? 그래서 그거를 파킨슨병이다 그러면 도파민 분비 안 되고 하니까 뇌에 이런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입체적으로. 그러면 이제 약을 미리 먹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두개골 뼈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게 정말 도파민이 분배가 안 되는지 신경에 뭐가 문제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약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. 근데 원래도 있지 않았나요? 있죠. 뭐가 다른 건가요?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원 오브 댐인데 너바나 아세요? 너바나? 아니요. 너바나요? 너바나는 너무 생소한데.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락 가수가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이제 가수였군요. 너비안나 이런 거.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장르 들고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전에 막 LA 메탈 이런 게 있었거든. 아 그동안 수고했다 들어가라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다 LA 메탈 다 들어가고 혼자 다 먹었거든요. 퓨처캠이 딱 그런 존재입니다. 아 그동안 고생했다 들어가라. 이제 내가 할게. 그러고 6년 만에 시장을 다 먹었어요. 이게 아직은 어떤 제품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. 와닿진 않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. 일단 가격부터 설명드릴게요. 기존의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 주사 한 방에 300만 원 넘었어요. 2,700달러. 아, 한 방에요? 네. 근데 이 회사는 35만 원. 훨씬 가격이 좀 저렴해요. 뭐 훨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한 90%, 85%뭐 그 정도 싼 거잖아요. 그 다음에 기존의 치료제 같은 경우 한 3시간, 4시간 전에 주사를 맞아야 돼요. 이 약은 90분 전에만 맞으면 됩니다. 아,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전에. 기존의 거는
영상 화질이 안 좋아서 네. 촬영을 한 30분 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 원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공포스럽잖아요. 이걸 30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화질이 좋아서 10분이면 됩니다. 또 있어요. 기존의 약은 그 주사제는 요오드에서 이걸 뽑아냈어요. 네. 요오드가 갑산성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아. 그러다 보니까 갑산성 보호제를 한 네. 일주일 정도 약을 먹어야 돼요. 네, 네. 근데 이 회사는 알코올에서 이걸 뽑아내요, 불소를. 그러다 보니까 갑산성 보호제를 안 먹어도 됩니다. 아, 원래 일주일간 복용을 했어야 됐는데 네. 그 과정을 생략을 할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어. 여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왼쪽이 이제 퓨처캠에서 나온 파킨슨병 조영제를 맞고 영상을 찍은 거, 오른쪽은 기존의 거예요. 네. 이게 가격이 10배 비싼데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? 선명도가 그러니까 좀 왼쪽이 다르네요. 네. 압도적으로 좋죠. 이게 어떤 의사도 오른쪽 걸 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다 왼쪽 그 퓨처캠 걸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네. 가격은 더 싸요. 갑산성 보호제를 먹지 않아도 돼요. 그럼 퓨처캠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능하게 한 건가요? 그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에 답이 네, 있어요. 기존의 회사들은 네. 요오드에서 그 불소를 뽑아내는 그 조영제 성분이 약간 불소거든요. 근데 이 회사는 알코올에서 뽑아내는 걸로 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. 그리고 수율이 한 35배 정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수율이 35배 좋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고,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고, 그리고 갑산성이라든가 네.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,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한 거죠.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방사성 동위원사라 그랬잖아요. F18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. 요오드에서 F18을 뽑아내나 알코올에서 F18을 뽑아내나 이게 성분은 똑같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? 아까 잠시 말하시고 넘어가신 그 내용 중에 답이 있었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화질도 좀 더 좋게 하고, 근데 또 부작용은 없고,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럼 시장에서도 되게 관심이 높겠어요. 관심이 높은 정도가 아니고요. 네. 2014년 12월 그때 이제 제품이 처음 나왔는데 6년 만에 국내 시장을 100% 대체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렸잖아요.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네. 등장하자마자 완전히 네네네.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. 아. 똑같은 존재입니다. 완전히 바뀌었어요. 그럼 국내는 그렇다 치고 뭐 기술 사가거나 이런 데도 있었겠어요? 똑똑한 애들은 미리 알아보는 거죠. 네. 그 독일의 바이엘이라고 아시죠? 아, 네네, 들어봤어요. 일찍이 이 기술을 알아보고 아 이거 대단한데? 대박인데? 알아보고 2007년에 사갔어요 이미. 아, 그래요? 예, 유럽 시장은 이미 이제 그렇게 넘어간 거고 미국도 네. 지금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,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제 9월에 FDA랑 프리-IND 사전 미팅을 했고 카마르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랑 CRO 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과 연구자 임상도 했다고 합니다. 연구자 임상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이제 임상 들어가기 전에 네. 약간 좀 테스트 베드로 좀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이 연구자 임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유명한 의사나 네. 또는 그 과학자들이 미리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임상을 한번 해볼게. 네. 자기 병원에서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약간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또 살펴보면 지금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내용인데 퓨처캠 파이프라인 중에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이 또 있어요. 그게 그 파킨슨병하고 네. 알츠하이머는 사실 한 끗 차예요. 아. 한 끗 차인데 이제 알츠하이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세포 밖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그 단백질 찌꺼기가 네, 쌓입니다. 네, 네.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치매냐 아니냐, 알츠하이머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같은 원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된 어떤 의약품이라고 네,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때까지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 이 회사가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기 국내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. 그 아까 펫CT를 찍을 때 맞는 네. 조영제라고 이야기 네, 드렸잖아요. 이게 이제 원래는 비급여였어요. 원래는 뭐 환자 부담금이 한 네. 60만 원 정도 네. 되는데 요게 이제 선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26만 원만 네. 내면 됩니다. 훨씬 더 이제 검사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진 네. 상황이고 파킨슨 치료제도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돼서 네. 200만에서 900만 원 정도까지 확 낮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뭐 파킨슨 치료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검사 받아보고 문제 있으면 약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는 얘기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좀 훨씬 더 좀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2021년에 이제 국내에서 펫시티 통해서 파킨슨병 검사를 한 환자는 한 58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, 그래서 시장 규모가 1,74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있네요.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국내에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100%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는데, 이게 시장이 성장하는 게 곧 회사 실적 성장으로도 좀 귀결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네, 넘어왔고 네. 보험 적용이 이제 막 그렇죠. 되기 시작한 아, 시점이기 때문에 네, 네. 올해 숫자까지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. 네. 앞으로 좀 더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고 이제 요즘에는 더 뭐 건강관리 이런 걸 좀 신경 네, 많이 쓰잖아요. 맞아요. 더 이른 나이에 이런 예방을 하려는, 그렇죠. 네.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네.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까 또 미국 진출 관련해서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, 미국에서는 그 상용화 시점은 회사는 언제로 좀 예상을 하고 있나요? 지금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2014년에 나와서 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7년, 8년 이렇게 쭉 네, 해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고 유효성이 검증이 된 약물입니다. 시장에서. 그런 의약품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퓨처캠에서는 네. 그 FDA 보면 505B라는 패스트 트랙이 있어요. 네, 네.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빨리 좀 그 품목화를 네,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아니면 최소한도로 임상을 좀 최소한도로 하는 뭐 1상 정도만 하고 네, 네. 품목화가 받는 이런 쪽에 이제 그 네.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정이겠네요. 미국에서 FDA 받으면 유럽 의약품청 같은 경우에는 네. 서류 자금만 하면 돼요, 사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뭐 제가 봤을 때 미국은 2년 이내, 네.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3년 이내 이렇게 품목화가 나오지 않을까. 네, 네. 뭐 길게 봐도 한 4년 이내는 뭐 다 진출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국내 시장 다 먹었잖아요. 네. 근데 국내 시장 규모는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커져가는 네, 네. 상황이잖아요. 이 매출도 상당할 건데 아, 미국이랑 유럽. 그렇죠.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이게 제품이 아까 보셨지만 기존의 제품과 비교가 안 됩니다. 이게 뭐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그게 이제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런. 그러니까 어느 비교?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있는데 네. 지금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지금 뭐 1등 정도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네. 보시면 돼요. 수준 차이가 그 정도 많이 납니다. 그러니까 같이 게임이 안 되겠죠. 아. 게임이 안 되는 지금 제품을 갖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시장에서. 좀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, 이게. 허가만 떨어지면 저는 다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. 국내 시장이 이미 다 바뀌었기 때문에. 네. 여기 조금 더 살펴볼게요.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이제 요오드 표지 의약품 시장이 연간 1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1,160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. 이제 그래서 퓨처캠은 아까 뭐 미국, 유럽 이렇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했는데, 그래서 퓨처캠은 국내에서 이렇게 100% 시장을 좀 대체했던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재현하고 싶다, 이런 바람을 좀 드러냈습니다. 그죠? 한국에서 한 6년에서 6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. 네, 네, 네. 미국이 좀 보수적이라고 봐서 한 2배 정도 걸린다고 봐도 10년에서 한 네. 12, 13년 이내 네, 네. 상당 부분 대체하지 않을까. 그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. 300만 원씩 주고 네. 화질이 떨어지고 또 갑상선에도 좀 부담이 되는 네. 그 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대체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한번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네요. Ooh.